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승객을 모두 내려준 비행기는 자동차로 치면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주기장으로 들어옵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정비사들이 들어가 먼저 안전을 위해 고인목으로 비행기 바퀴를 고정하고 정비를 시작합니다. 비행 후엔 정해진 점검 리스트에 맞춰 정비가 시작됩니다. 앞바퀴 타이어를 시작으로 동체 외부의 파손, 균형, 부식 여부를 정비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데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중 하나가 엔진입니다. 엔진 내 외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또 이륙시마다 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랜딩 기어 세척입니다. 비행 전 유압액을 이용해 깨끗이 닦아줘야 고장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외부 점검은 첫 운행이나 마지막 운행 시엔 2시간가량 세분화해서 진행하고 왕복 비행 시엔 30분 이상 점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안전한 비행은 항공기의 정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밖에서 비행기 기체 점검을 하는 동안 내부에선 청소가 진행됩니다. 먼저 쓰레기를 수거하고 테이블과 의자 청소를 한 후에 바닥 청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기내 먼지의 원인이기도 해서 신경 써서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청소는 다음 비행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10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 40분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청소를 빨리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객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대로 빨리 처리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중요해진 것이 소독입니다. 안전을 위해 매 비행 시마다 소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보고 차원에서 이제 소독을 하고 소독 완료 그게 있거든요. 보고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승인이 나면은 그때 비행이 다시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점검을 마친 정비사가 이번엔 조종실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연료, 전기, 유압 등 항공기의 각종 시스템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비사들은 조종도뿐만 아니라 항공기 외부, 내부, 그래도 모든 항공기 관련된 안전의 이런 확인을 위해서 모든 항공기 모든 걸 이제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후에 이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디스패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종실 최종 점검 중인 정비사. 엔진 관련 경고등이 들어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엔진은 항공기 운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데요.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 압력을 조절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엔진에서 에어소스를 항공기 필요한 여압에 공급하는 장치인데요. 이 여압이란 거는 지상에서 저희들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공중 29,000피트에서 35,000피트 이상이 올라오면 사실 이런 기압제된 사람이 스스로 호흡하기 힘듭니다. 근데 항공기는 그 이상의 고도를 가기 때문에 지상과 다른 여압을 공급해 줘야만이 문제없이 사람이 비행할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높은 상공에서 지상과 같이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의 주요 부품입니다. 크기는 작아 보여도 국내에 고급차 정도의 가격과 대등소유합니다. 이 조그만 부품이요? 네. 굉장히 항공 부품이 대부분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부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엔진 부품 교체와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플라이트에 비행 중에 만약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기 들어왔을 때 결함을 안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조치하고
비행에 문제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 안전 점검이 끝나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그런데 조종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점검이 끝난 비행기의 기체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20분 이상 아주 구석구석 꼼꼼히 검사합니다. 물론 정비에서도 점검을 하지만 기장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를 외부부터 내부까지 모든 걸 준비가 완료됐을 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간 승무원들도 분주한데요. 기내 물품부터 장비들까지 사전에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현재 기내 온도 설정 22.5도로 되어 있고요. 제가 23도로 설정 도와드렸습니다. 객실 채우시면 앞쪽으로 꺼주세요. 너무 더워서 지상에서 이렇게 또 계단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외부 공기가 합선돼서 많이 더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들어올 때 쾌적한 공기를 드리고자 최적의 온도를 맞춰드리고자 현재 컨트롤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바쁘게 기내 점검을 하던 승무원이 텅 빈 짐칸을 확인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 기내에 혹시나 유실물 없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폭발물 같은 그런 장비물 없는지 확인 한 번 더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승객들의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탑승이 시작되면 승무원들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집니다. 노약자분들이나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다치셨다거나 그런 분들을 짐을 올려드리거나 그걸 혼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각별히 좀 짐을 같이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자리를 또 못 찾으세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다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무원들도 이제 승객분들 같이 짐 도와드리면서 아무래도 상해 위험이 좀 많아서.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조종실도 마지막 확인에 들어갑니다. 네. RTV를 잘 보고 컨펌하면서 절차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 운항이 최선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하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비행기 곧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출발합니다. 제가 탄 것도 아닌데 왜 설레는 걸까요? 저도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비행기 이륙과 동시에 또 다른 준비를 시작하는 승무원들. 기내 면세품 판매와 더불어 음료 및 간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맥주나 음료 다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 차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카트는 무조건 저희 2인 1조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내식 준비도 승무원들의 중요 업무인데요. 그래서 갤리라고 불리는 기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깁니다. 몸이 150도에서 180도로 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뜨겁습니다. 자칫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승무원분들은 팔뚝이나 이런 데 화상 흉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동일한 것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식사를 열게 되면 7개의 그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가 다 현재 철로 되어 있는 소재여서 같이 예열이 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데일 수 있어서 저희는 이렇게 장갑을 착용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가 끝나면 주문한 승객에게 전달되는데요. 가열하는 음식은 급속 냉동 후 무균 상태로 들어와 데우기만 해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문하신 한박스테이크와 볶음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기내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식사나 면세 판매가 끝난 카트는 바로 보관함에 넣는데요. 카트를 넣고 승무원이 발로 빨간색 버튼을 누릅니다. 초록색의 경우에는 카트가 움직이고요. 빨간색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그 사인 없을 때 햇살일지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다
미치면 바로바로 보정해놔야 돼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현재는 선명을 위해 장비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내리실 때에 그 만족도를 인사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쁘게 편안하게 잘 왔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저희를 가장 힘든 이 모든 과정을 한순간에 다 녹여주실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 그때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